이제 학교가 다른데 진도도 약간 다른데 좀 약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우리 교재 좀 보자. 인사하고 시작하거든. 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일단 저기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수요 공부를 변동까지 봤거든. 근데 문제가 이제 기말부터가 진도가 이제 탄력성 나올 거고, 그다음 시장 실패 나오고, 그다음 잉여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 공부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그래프 분석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좀 1학기 때 했던 거 간단히 좀 첫 시간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부 변동 체크하고, 그다음에 체크할 게 가격 규제까지 나갈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탄력성 할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수능에서도 좀 그런 내신에서 탄력성 파트를 좀 어려워해. 그리고 최고 난이도는 탄력성이랑 또 어디서 나올 거죠? 시장 실패에서 그래프 분석에서 나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진도가 대부분 그래서 가격 규제에서 끝나고 GDP 좀 덜 들어가는데, 만약에 좀 GDP까지 들어가면 거기까지 진도 나가고 좀 더 많이 나가는 학교 내가 따로 가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프린트가 총 3개가 나갔는데요. 다음 주에 좀 완성본 줄 거고, 테마 9번, 테마 13번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제 1번 있지. 과제 1번은 숙제로 해와야 되고, 되겠죠? 개강할 때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좀 촬영하고 또 전화번호 끝나고 쉬는 시간 알려줄 테니까, 번호 적어서 뭐 기프트콘이 남는다. 그럼 보내도 돼. 알겠죠?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항상 질문하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먼저, 일단 우리 첫 번째 테마 9, 2페이지 좀 보자. 자, 2페이지 시장 균형의 변동이 있는데 먼저 좀 확인할 거 있어. 너네가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확인했던 건데요. 일단 너네 확인만 해보자. 자, 수요 법칙에 성립하는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니 우하향하니? 그렇지, 우하향하지. 그럼 공급 법칙에 성립하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그럼 먼저 확인할게. 자, 일단 우하향하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존재하면 체크할 거. 자, 세로축이 뭐지? 가격. 그럼 가로축은 양. 그치? 그래서 수요 곡선 수요량이지. 그러면 체크할 거.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이때 10개라고 칠게. 그럼 1,000원이면 10개를 사겠다는 거지.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산다면 개당 1,000원을. 아니야, 개당 100원 아니야. 다시 1,000원에 10개라는 얘기는 1,000원이면 10개를 산다는 얘기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산다면 나는 개당 1,000원을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일단 먼저 꼭 암기할 게 이거야. 자, 수요 곡선에서 가격의 의미는 뭐냐면, 수요 곡선에서 가격의 의미는 그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 꼭 암기. 필요가 다 끊어지네. 습해서 다시. 자,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의 의미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 반드시 암기. 수요 곡선상의 가격의 의미는 그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 용의. 그럼 다시 1,000원일 때 10개를 산다는 얘기는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산다면 개당 최대 얼마 내겠다? 1,000원 내겠다. 그럼 이유는? 최대 내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이 재화가 뭐 A제라면 이 A제를 살 때 편익이 최대 지불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잉여 파트 나올 때 좀 어렵게 나오면 수요 곡선의 가격의 의미는 그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용이 이퀄, 결국 최대 지불용이는 편익이니까. 오케이? 최대 지불용이 이퀄 편익까지 체크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이번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가격이 이번에 500원이야.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인데, 자, 500원일 때 10개. 그럼 이 의미는 공급자들은 500원이면 10개를 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판다면 개당 최소 얼마 받아야 돼? 500원. 그래서 이것도 암기. 그럼 이건 공급 곡선에서, 자, 공급 곡선에서 가격의 의미는 그 재화에 대한 그 공급량 수준에서 최소 요구 금액. 그래서 앞으로 잉여 파트랑 고난도 문제는 그래프 분석할 때 수요 곡선의 가격은 최대 지불용이
공급 곡선의 가격은 최소 요구 금액.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공급자들은 최소한 왜 10개를 판다면 개당 500원만 받으면 되냐면 그때 비용이 결국 최소 요구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는 편익을 반영한 거고 최소 요구 금액은 비용을 반영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입장이고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입장이지? 자, 그러면 자, 수요 곡선에서 소비자들의 재화의 자, 구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공급 곡선상에서 생산자들의 재화의 자, 판매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의 재화의 구입 조건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신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랑 뭐를 비교하냐면 자, 시장 가격을 비교하겠지. 자, 그럼 봐봐 너네. 자, 최대 지불용이랑 시장 가격이 같으면 산다 안 산다? 사지. 단 뭐가 없을까? 잉여. 이득이 없는 거지. 단 크면은 당연히 사는 거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중요한 조건이니까 자, 소비자들의 재화의 구입 조건은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클 때. 자, 이에 반해서 생산자들의 재화의 판매 조건은 시장 가격과 자,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자신의 최소 요구를 비교해서 자,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과 같으면 자, 예를 들어 나는 최소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이야. 팔아 안 팔아? 팔지. 일단 뭐는 없어. 잉여, 이득은 없는 거지. 단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보다 크다면 당연히 판매하는 거지. 그래서 재화의 판매 조건 이것도 확인하시고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 보자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법칙이 성립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공급 법칙이 성립되는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이게 뭐야? 시장 균형점.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시장 균형 그러면 무조건 뭐가 교차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교차.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때 가격이 P0야.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자, Q0입니다. 자, 그럼 봐봐. 자, 가격 P0에서 수요량이 몇 개니? Q0지? 공급량 몇 개야? Q0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균형에서는 무조건 항상 뭐와 뭐가 일치한다. 수요량과 그치? 공급량이 일치한다. 시장 균형에서 무조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확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그럼 역으로 나오겠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균형. 자, 그리고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예를 들어 낮은 요 정도 수준. 예를 들어 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여기가 P2라고 해볼게. 그럼 균형 가격 P2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죠. 자, 그럼 우리 1학기 때 했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해, 수요가 감소해. 수요량이 감소하지. 즉,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균형을 이탈해서 하락하면 자, 다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공급량이 감소해서 자, 여기를 Q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Q2라고 그러면 자, P2 가격에서 공급량, 수요량은 Q2. 자, P2 가격에서 공급량은 Q1. 그럼 우리가 요만큼을 뭐라고 그래? 초과 수요. 그렇지?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자, 수요가 발생한다. 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가격 수준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 낮아? 낮지. 왜냐면 그래프 분석이 아니라 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초과 수요일 때 거래량은 수요량이니 공급량이니? 초과 수요일 때 거래량. 자, 지금 거래량은 Q1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거래량은 공급량. 자, 초과 수요일 때 거래량은 무조건 공급량. 그리고 또 하나, 이 초과 수요는 영원한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니까 어디로? 균형으로 수렴하지. 무조건 암기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 상승 또는 하락. 가격 상승. 그치? 오케이. 근데 이에 반해서 자, 이번에는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또 균형에서 이탈해서 가격이 이번에는 자, P1까지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해서 요만큼 이번에 뭐가 발생해? 초과. 자, 공급이지? 그럼 너네가 볼 때 거래량은 몇 개야? 이렇게 연결하면 그치? 거래량은 Q1이고 그때 공급량은 Q2지? 자,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면 자, 초과 공급 상황에서 거래량은 수요량이야, 공급량? 그치? 거래량은 당연히 수요량이 되겠지. 오케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하면 너무 쉬운데 그래프가 아닌 수요 공급 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야 돼. 그리고 초과 공급이 영원하지 않고요. 가격 하락 압력이 생겨서 어디로 수렴해 가? 균형으로. 그럼 결론. 균형을 이탈해서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 균형을 이탈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공급, 가격 하락. 그리고 초과 수요일 때는 거래량은 공급량, 초과 공급일 때 거래량은 수요량. 오케이? 그리고 균형에서 뭐와 뭐가 일치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역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뭐가 성립돼? 균형이 성립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또 균형이 영원하지 않아. 균형이 영원하지 않아서 자, 예를 들어 자, 우하향하는 수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 우상향하는 공급이 존재해서 현재 시장 균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또 하나 체크할 거. 자, 여기가 균형 가격 P0라고 보고 여기를 균형 가격 Q0라고 보면 자, P0 곱하기 Q0 이 사각형이 뭘까? P0 곱하기 Q0 사각형이 판매 수입 암기. 이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자, 수요가 증가해.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그럼 가격 어떻게 되니? 상승, 거래량 증가, 그치? 판매 수입 증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가격은 상승하라, 거래량은 증가 감소, 판매 수입도 증가 감소. 그래서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사각형 면적 증가하니까 판매 수입 증가. 그래서 수요 증가는 가격 거래량 판매 수입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판매 수입 감소. 그리고 수요 변화와 가격 거래량 판매 수입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 더 체크할 거.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변화합니다. 자, 원인이 가격 변화야. 이번 시간은 복습. 자, 원인이 가격 변화로 가격이 변화하면 결과는 수요가 변화하니 수요량이 변화하니 수요량이 변화해. 그럼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상해 이동이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야. 그치? 수요 곡선 상해 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자, 현재 균형 가격이 P0, 균형 거래량이 Q0였다면 갑자기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이 Q1으로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 주의할 게 이 수요량이라는 표현은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특정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이야. 그래서 P0라는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 Q0, P1이라는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 Q1. 그래서 P0 가격 Q0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Q1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P1 Q1이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Q0로 감소하는 거지. 그치? 이거 하나 체크했고. 두 번째. 자, 이번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자, 이외 요인이 변화해요. 자,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해, 수요량이 변해.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변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 감소. 그럼 하나만 체크할까? 자, 그럼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자, 우리는 자, 수요 증가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조건 나오는데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곡선 우측이동 즉 수요는 원인은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했지. 자, 그럼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잘 따져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되지. 비 오는데 첫날 개강 첫날 옥상 가면 좀 그렇잖아. 다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생각 안 나면 사이다 콜라가 있어. 콜라 가격 상승하면 야 콜라 가격 상승하면 콜라의 수요량 어떻게 되겠어? 줄지. 그럼 콜라 먹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올 거 아니야? 사이다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고 자 보완재 가격 그렇지. 무조건 이건 반대로 가서 하락. 너네 대체재 보완재는 연관재잖아. 이건 기말에도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너네 봐봐. 삼겹살의 보완재가 뭐야? 너희들은 상추, 쌈장, 나는 소주지. 그치? 그러면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수요량이 늘어나서 삼겹살을 더 먹을 테니까 상추도 더 먹겠지. 너는 평소에 그냥 상추만 먹는 일은 거의 없잖아. 토끼도 아니고.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체크됐고. 그럼 세 번째는 인구 어떻게 돼야 돼? 증가. 왜냐면 잘 봐야 돼. 내가 이거 수요곡 처음 배웠는데 이 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 한 명의 수요곡선이 아니면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시장 전체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전체를 수평적으로 더한 거잖아. 그럼 사람이 늘어나면 개별 소비자가 늘면 당연히 수요곡선은 우측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인구 증가 또 자, 선호 증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제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 그래서 인구 선호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뭐를 지급하면 그치 물건 살 때마다 자 보조금을 지급.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면 그치? 앞으로 비쌀 것 같으면 지금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무조건 암기하시면 돼. 무조건 암기. 그래서 이거 툭툭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인구 선호 소득의 증가, 보조금 지급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반대 경우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자, 이건 수요 변동이고요. 그럼 마찬가지야. 자, 지금 내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봤고요.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봤잖아. 뭐 똑같아. 그럼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해, 공급이 변해. 똑같이 공급량이 변해서 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지? 그럼 우리는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감소. 너네가 체크할 거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따져봐야지. 너네 무조건 머릿속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자,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무조건 뭐냐면 생산비 하락이에요. 자, 그럼 생산비가 하락하는 대표적 경우가 기술 혁신, 그치?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그치? 정부가 생산자에게 뭐를 지급해주냐? 보조금 지급해주냐? 또는 세금 부과하던 세금을 감면해주냐? 그치? 그리고 공급자 수가 증가하며 이것도 시장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공급자 수가 증가해도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앞으로 가격의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상승을 예상해요. 아니지 상승 예상하면 현재 공급이 줄지 앞으로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면 지금 많이 팔아야 될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이게 이제 1학기 때까지 시험 요게 1학기 때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1학기 때까지 시험범위고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지금 꼭 외워야 돼. 수요곡선의 가격은 최대 지불용이 뭐를 반영한 거다? 편익. 공급곡선의 가격은 최소요구 금액 뭐를 반영했다? 비용.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지? 믿어? 오케이. 야, 우리도 뭐 수업이 4주밖에 안 하지만 우리가 총 1년에 만나면 4번 만나는데 중간기말 매주 쪽지 시험 봐가지고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순에 따라서 저기 옥상에 딱 줄 쓴 다음에 성적순에 따라서 일단 줄 번지 점프를 하는데 줄에 이제 꼴등한테는 여기가 10m면 1등은 이제 8m짜리 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꼴등은 20m짜리 줄 주는 거야. 그리고 매달고 던지면 해보자. 오케이. 또 여기까지 확인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야 돼. 오늘 이제 잉여랑 가격 규제까지 끝낼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로 2페이지 보자. 이제 시장 균형의 변동인데, 다시. 자,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해서 여기 시장 균형 이렇게 존재합니다. 일단, 이렇게 있어. 그럼 다시 똑같아. 일단 이제 시장 균형이 변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변동하고 공급이 변동하잖아.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부터 뭐부터 할 거냐면 만약에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아까 했죠? 자, 첫 번째 수요만 증가하면 수요 곡선 이렇게 우측 이동하지? 그럼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판매 수익 증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자,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지. 그럼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판매 수익 감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공급 변화를 볼 거야. 자, 수요와 공급에서 여기 시장 균형이 또 똑같이 이렇게 있어. 자, 이 균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자, 생산비가 하락해서 공급 증가하는 경우 봅시다. 자, 공급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 여기지. 그럼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판매 수익 알 수 없지. 그럼 너네가 판매 수익 변화를 알려면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단,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거야. 탄력성 개념이지. 근데 이게 볼 때려 너네가 대학교 가서 이제 경제학 원론 배우면 탄력성을 미분으로 배우거든. 그러니까 순간 변화 같은 거. 그래서 점에서 기울기고 탄력성 구하는데 너네 미분 배우지? 그치? 그런데 미분을 배우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미분이 안 들어와 있어. 경제 파트에만.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을 미분으로 접근 안 할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두세 개가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 줄 거고. 그래서 일단 체크해. 판매 수익 변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럼 판매 수익 변화 알려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 알아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정리될 거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우하향은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이 있고, 자, 시장 균형인데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공급 곡선 좌측 이동.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판매 수익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 또는 불분명.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알면 알 수 있지. 탄력성 때. 오케이. 이것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 수요와 공급의 동시 변동을 볼 거야. 다음 페이지에 자, 수요와 공급의 자, 동시 변동. 자, 그럼 이제 체크할 건 이거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한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힌트 좋지? 4가지 나오지? 어떻게 나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일단 너네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정확하게 해보면 나머지는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먼저 자, 우하향하는 수요가 이렇게 있고 자, 우상향하는 공급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이 자, 여기 2라고 봅시다. 근데 이제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네 그 가짜뉴스 봤어? 7월 달에 한 달 내내 비 온다고? 하여튼 만약 7월, 그 뉴스가 만약 진짜여서 일기예보가 7월 달에 한 달 내내 비가 올 걸로 예측이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생각해봐. 7월 달 내내, 6월 말부터 8월까지 한 달 내내 계속 비가 오면 사람들이 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우산, 또 우비, 장화, 이렇게 5%의 삶을 사니 제습기, 습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 그래서 우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산 공장에서 우산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대. 그러면 우산에 대한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가 나올 거고 공장이 대량 생산하니까 공급 증가겠지. 그럼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면 아,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 변동할 때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자, 공급이 증가한다면 자,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 일단 무조건 너네 수요부터 그리는 거야. 수요부터 그려. 그 다음에 공급 그려도 만약에 반대로 공급 그리고 수요 그려도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그런데 하여튼 너네 학교 선생님들 다 내 강의 보고 수업 준비하셔. 그래가지고 다 수요부터 그려. 걱정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수요가 얼마큼 변동할지 모르지. 그래서 임의로 자, 수요가 이만큼 변동한다고 체크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녹슬어서 강의 실력이? 지금 경제강의 한 달 반 동안 했더니 지난주에 수능 완성 시작해가지고 좀 한 달 반 동안 했더니 그래서 사문이랑 정폭 강의만 했더니 원래 딱 맞아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자, 대충 맞지? 오케이. 그럼 수요가 요만큼 증가했다고 치면 얘들아 그 다음에 공급이 변동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왜냐면 이게 기준이잖아. 그러면 공급은 이거랑 똑같은 크기 또는 더 많이 더 적게. 그래서 공급은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할 거고 덜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할 거고 더 많이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균형점이 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그럼 너네가 딱 봐도 가격은 상승할 수도 그대로일 수도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뭐야?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데 만약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되면 변동폭에 따라 균형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너네가 볼 때 자, 요 균형은 수요 변동폭과 공급 변동폭 누가 더 커? 수요 변동폭이 더 크지? 그럼 그때는 가격의 상승, 거래량 증가. 자, 수요 변동폭과 공급 변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변화 없고 거래량 증가. 자, 수요 변동폭보다 공급 변동폭이 훨씬 더 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 이해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야? 3번인 거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선택지에 수요 변동폭보다 공급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뭐 해봐야 되냐면 나머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다 해보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럼 잘 봐. 자, 여기가 현재 자, 시장 균형점이래. 시장 균형점.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점이 A로 이동할 수 있고, 자, 새로운 균형점이 B로 이동할 수 있고, 자, 새로운 균형점이 C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균형점이라는 표현은 뭐와 뭐가 교차하는 점?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A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 사사분면을 그린다면 요 안의 점 어디로 이동한 거지? 자, 그러면 꼭 체크해야 돼. 너네 A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이렇게 봐봐. 그럼 요 안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이럴 수 있어. 하필이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의 요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 그럼 뭐만 증가하면 돼? 수요만 증가. 근데 균형이 여기 있다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지. 그럼 균형이 여기 있다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결론은 A로 이동하려면 수요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수요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치? 자, 두 번째. 자, B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참고로 이거 1학기 진도 하는 거야. 중간고사 진도. 자, B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니? 아, 이거 소리. 지금 중간고사 진도가 아니라 지금 3페이지. 수요와 공급이 동시 변동하는 거야. B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그대로고 거래량만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뭐 했고?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폭과 뭐의 증가폭이 같아? 그치. 공급의 증가폭이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C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가 변동해야 돼? 요 안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무조건 공급이 증가해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 내용 갖고 선택지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1번 A와 B의 공통점은 동시에 무조건 수요 증가.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자, A로 이동했을 때 공급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OX. X지. 공급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없지. 무조건 수요가 변동해야 되니까. 오케이? 요거 확인. 요 유형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요것도 하나 확인. 자, 우리 아까 다시 수요 공급 동시 변동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잖아. 그럼 시험 문제가 아니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3번처럼 나올 수 있어. 다음 페이지 3번. 자, 3번만 보면 거기 기업님, 디귿, 리을에 가격과 거래량 변화 잡아야 되는데 너네가 이거 시험 볼 때 이거 다 그려보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 알아놔. 자, 시장 균형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보자. 얘들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무조건 요 안에 위치하겠지. 그러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무조건 이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있다 없다. 가격은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이거 하나 잡고, 두 번째, 수요가 증가했어.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요 안에 위치하겠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변동폭에 따라 어디에 위치할지 몰라. 그래서 요 안에 위치하면 딱 봐도 가격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불분명하지. 감소할 수도 그대로일 수도 일정할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도 감소하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럼 새로운 균형은 요 안에 위치할 거야.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했더니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요 안에 위치하면 가격은 상승 또는 일정 또는 하락. 그래서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요 안에 위치하겠지. 그럼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면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불분명.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 하면 그냥 요걸로 접근해서 푸는 거야. 변동폭 안 주고 할 때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잡기가 쉽지. 무조건 이렇게 적어. 그래서 그려두세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을 주면 그려봐야 돼요. 변동폭을 주면 그려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지금 빨리 해봐. 이거 보면서. 답은 맨 뒤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너네 수행평가도 있니? 수행평가하다 막히면 질문해. 쉬워? 왜 없어? 기사 붙임.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 씨발 뭐 요약해 주세요. 죽는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 또 이거 1학기 때 했던 건데, 아니 너네가 자꾸 이제 실수한 이제 까먹어서 그런데, 자, 너네 대체제 보완제잖아. 다시 대체제는 어떤 거야? 대체에서 소비해도 비슷한 만족을 불러줘야지. 그러면 지하철의 대체제는 뭐야? 일반적으로 버스. 그러면 얘들아, 지하철은 대체제가 되지만 보완제도 될까 안 될까? 상황에 따라 될 수 있다. 집에서 학원 올 때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면 대체제지만 환승해야 되면 보완제야. 무조건 환승해야 되면 보완제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소주와 맥주는 대체제와 보완제야? 사람에 따라 다르지. 나는 보완제야. 너는 부모님들 보면 소맥 드시면 뭐야? 보완제지? 오케이. 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마시지 말고 대학 가면 미친 듯이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많이 마셔. 그럼 봐봐. 너네 무조건 대체제 보완제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물어봐. 뭐냐면 예를 들어 A제와 B제가 대체 관계면 무조건 이거야. A제 가격 변화와 대체제인 B제는 뭐가 변해? 무조건 수요 변화야. 대체제는 무조건 수요 변화인데 여기서 A제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가격이 오르면 사이다 수요량이 줄고 비싸니까 콜라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무조건 A제 가격과 B제 수요는 무조건 무슨 관계? 정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 자, 그런데 보완제. 만약에 이번에는 A제와 자, C제가 보완제 관계면 또 무조건이야. 한 제와의 가격 변화를 주고 보완 관계에 있는 제와는 자, 수요 변화를 줄 거야.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무슨 관계야? 음의 관계 또는 시험에 부의 관계라고 나올 거야. 결국 이건 비례 반비례다. 비례 반비례.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봐봐. 대체제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지? 증가하지.
근데 가격 상승 바로 주면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AJ의 공급 변화를 통해서 가격 변화를 유추해. 그러니까 공급이 만약에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하나 수요 증가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수요가 만약 B제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측 이동하지.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익 증가. 요거 갖고 물어볼 거야. A제 가격이 상승했더니 B제 판매 수익이 증가했대. 그럼 너네가 아, 수요가 증가했구나. 아, 수요 증가 대체제.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 요것도 만약에 A제 가격이 상승하면 부의 관계니까 B제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수요 감소도 물어볼 수 있지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판매 수익 감소. 그래도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수요가 감소했네.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요것도 잡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정부의 시장 계획 갑시다. 요것도 이제 잉여 때 계속 나와요. 이거 잉여 때. 자, 좀만 막만 보고 쉴게요. 자,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아까 단대 부분은 뭐뭐 배운다 그랬지? 보이지? 경제랑 세계사 세계지리? 정법? 뭐 이렇게 많이? 아, 그 중에 세 개 하는 거야? 경제 누가 가르치니? 모르고. 정법은? 나 친해. 나 혼자 친한가? 아니, 그런 게 아닐 거야. 자, 이거 보자. 자, 정부가 개입하는데, 자,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있고, 세금 부과하는 경우 있어. 정부가 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할까, 생산자에게 지급할까, 둘 다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가 만약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 줘. 무조건 공급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가 똑같아.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고, 자,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어. 감소.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무조건 공급 감소. 일단 이거 기본.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보조금 지급 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 걸리니까 한번 끊었다 갑시다. 첨단이니까 뭐 빡세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 있죠. 일부러 그래프 안 넣었거든. 다음 시간에 같이 그려보는 연습할 거야. 알겠죠? 자.